네, 지난 시간에는 심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심장과 이어져서 순환기를 형성하는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세 종류가 있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인 동맥, 그리고 동맥에서 이제 나와서 정맥과 연결이 되고 우리 몸에 그물과 같이 뻗어 있는 모세혈관, 그리고 마지막 정맥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볼까요? 이게 전체적인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심장에서 나오는 방향, 이게 동맥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요. 얘는 몸속에 일반적인,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몸속 깊은 곳에 분포합니다. 얘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쪽에 분포하고요. 심장이 굉장한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혈액은 거의 요동을 치면서 흐르고 가겠죠.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두꺼워야 하고 탄력성이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여기까지 쓸게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혈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좀 달라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우리 몸에 한 10만 킬로 정도, 그 정도 퍼져 있을 정도로 그물처럼 퍼져 있는 곳이고요. 얘는 세포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물질 교환을 하겠죠. 물질 교환을 담당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모세혈관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세포 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을 교환하느냐.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 주는 것은 산소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산소랑,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소화에서 배웠던 영양소가 심소장의 융털로 흡수돼서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그래서 온몸으로 전달된다. 그때 그 영양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대신에 조직세포는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산소를 호흡하고 그리고 남은 이산화탄소, 얘를 보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영양소를 갖다가 사용을 했으니 이제 노폐물이 형성이 됐겠죠. 노폐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질 교환을 이루고요. 그러기 위해서 혈관이 굉장히 얇아요. 얇은 뿐만이 아니라 요 혈관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어딘가 핵도 구겨져 있는 이런 세포 하나가 둥글게 말린 이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혈관의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 교환을 하고요. 그렇죠? 산소, 이산화탄소를 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그냥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맥입니다. 정맥의 모습은 전체적인 혈관의 넓이, 단면적은 큰데 얘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요. 몸에는 약간 표면 가까이에 분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돌다 보면 수많은 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열을 바깥으로 방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맥은 조금 더 표면 가까이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고요. 혈관벽은 동맥보다는 덜 두껍고, 두껍기는 해요. 덜 두껍고, 그리고 탄력성도 동맥보다는 살짝 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만져봤을 때 굉장히 탄력성이, 실제로 만져보면 얘는 탄력성이 좀 떨어져서 흐물흐물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정맥을 그린다면 이런 형태의 얇은 혈관벽을 가진 큰 관을 그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한 거는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막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되어 있죠. 그래서 혈액이 흐를 수는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는 없는 구조, 이게 판막인데, 정맥의 경우에는 다시 거꾸로 중력을 이기고 발끝에서부터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는 거는 정맥에서 혈액이 흐르는 원리예요. 이게 왜 재미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있다. 다리. 우리 다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발가락, 발, 다리를 그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다리에는 이제 정맥이 있죠. 정맥을 하나 그려볼 거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피가 중력을 솟아서 거꾸로 올라가느냐, 이건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흐르냐면, 신기한 건 주변에 근육들이 도와준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변에 근육, 여러분 다리에 다 알 있잖아요.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이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리 근육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해주냐면 요 정맥을 짜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피가 막 몰려 있었는데 피가 정맥이 한번 짜주니까 한번 점프를 하겠죠. 점프를 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중력에 다시 내려가려는 찰나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판막이 있었거든요. 그럼 못 올라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맴돌겠죠. 다시 한번 근육이 쫙 짜줬어요. 그래서 한번 피가 점프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있었냐면 또 판막이 있었죠. 그렇죠? 또 한번 점프 그랬는데 또 판막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점프를 하면서 쭉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근육에 대한 수축 중요하고 판막의 도움이 혈액이 흐르는 원리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오랫동안 예를 들어 운동장 조회에서 45분 동안 운동장 조회를 해요. 그것도 땡볕 아래에서 교장 선생님이 막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어떤 애는 쓰러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쓰러진 애들을 보면서 저거 열사병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얘 때문이에요. 다리를 움직여야 피가 다시 올라가서 심장 쪽으로 공급이 되고 뇌로도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뇌로 공급이 될 수가 없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뇌는 일부러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어떻게든 우리 피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어려운 그래프로 항상 표시를 해요. 이 우리가 배운 내용을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일단 쫄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의 각각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혈압이 어떨까?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에서의 혈압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보시면 혈압 그래프가 요거죠. 보시면 혈압은 동맥이 제일 높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심장이 혈압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심장의 쪽인 가장 여기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제 심장은 더 이상 피에 영향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맥 같은 경우는 무슨 혈압이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중력 때문에 피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음압이에요. 보시면 정맥에서는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한 흐름이 보이는 것은 이건 심장 박동 때문이에요. 심장 박동이 한번 박동 쉬고 이쪽 수축하고 쉬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혈액의 흐름에도 움직임 영향을 미치는 것들. 요거는 그냥 최저점, 최고점 여기 연결해 준 거니까 요 선은 무시하시고 요 모습을 보면 혈압이 동맥이 가장 높고 모세혈관이 그 다음 정맥이 가장 낮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은 누가 제일 강하냐?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 순서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혈류속도 말고 혈관벽 두께 먼저 할게요. 두께는 아까도 했지만 동맥이 가장 두껍다. 혈압을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은 몰세변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얇은 아예 세포 하나가 혈관 하나를 만드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다. 단면적을 먼저 할게요. 단면적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맥과 정맥을 비교했을 땐 정맥이 조금 더 커요. 물론 이제 혈관벽은 동맥이 두껍지만 전체적인 어떤 굵기로 봤을 때는 정맥이 조금 크다.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쩔게면은 게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우리 몸에 10만 킬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동맥과 정맥이 따라올 수밖에 없이 크죠. 그래서 보면 단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모세혈관. 왜요? 우리 몸은 그물과 같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리고 정맥, 그리고 동맥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피가 흐르는 속도를 보자는 말이에요. 속도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빠른 건 당연히 동맥일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이 강하니까 엄청난 힘으로 피를 지금 밀어내고 있으니까. 다만 이러한 이 심장 박동의 영향 때문에 혈류 속도도 조금씩 물결을 치면서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겠죠.
그리고 정맥도 생각보다 빨라요. 보세요. 정맥도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맥은 물론 혈압은 없지만 문제는 여기 근육과 판막의 도움으로 점프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모세혈관이 굉장히 속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로 굉장히 느린 특징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 물론 모세혈관의 혈압은 정맥보다 세요. 세긴 세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인 거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무 호스에다가 물을 틀어요. 똑같은 물이 속도로 흘러가는 물이었지만 내가 이 호스를 갖다 쭉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확 물이 나가거든요. 근데 놓아주면 다시 천천히 흐르겠죠. 그래서 단면적이라는 것이 어떤 이 안에 흐르는 액체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떨수록 이 단면적이 좁을수록 빨라지고 넓을수록 느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혈관의 경우에는 너무나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여기다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은 동맥, 그리고 정맥은 판막과 근육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린 것이 모세혈관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될까? 동모정, 동정모, 모정동 이런 거 외우다가는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나 자료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런 그래프만 보면 되게 겁을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읽으면 돼요. 자, 봐봐요. 혈압은 누가 높습니까? 동맥이 제일 높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네. 그 다음에 정맥이네. 그죠? 쉽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